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수업도 진행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한테 어떤 MD 과정이나 MD란 무엇인가 제가 가진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나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저희 이번 영상의 컨셉은 뭐냐면 그 MD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 것인지, MD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를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로 나왔는데 제가 패션 디자인학과를 선택할 마음은 조금 없었어요. 이제 그림은 좋아했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좋아했는데 패션학과가 저에게는 좀 어려웠어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패션학과에 대해서 뭐 생각을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패션에 뭐 이렇게 흥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제가 성격상 이렇게 뭐 학교를 그만두고 싶거나 뭐 그런 결단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한 3, 4학년 정도 되다가 뭐가 있었냐면 머천다이징 과정, 마케팅 과정을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3, 4학년 되니까 그런 이제 교환 과목은 아니고 전공 필수 전공 과목을 듣게 되니까 그건 좀 제 마음에 좀 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머천다이저라는 걸 알게 됐죠. 패션학과에서 MD는 머천다이저라는 뜻이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상품 기획자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도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더 어렵죠. 내가 볼 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TO도 없죠. 회사마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하지 않는 한 어떤 어페럴 회사에서 취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이때도 쉽지 않았어요. 그때도. 근데 20년이 훨씬 넘은 전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디를 면접봤냐면 코오롱이라는 데 이제 남성복 면접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 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 영어로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너무 오버해서 그런지 떨어졌고, 두 번째는 어디를 갔냐면 국제상사라고 해서 이제 프로스펙스 그때 용산에 좀 멋있는 건물 하나 있었어요. 또 떨어졌어. 그때 이력서는 뭐였냐면 한자로 써서 내라 그랬어요. 그걸 제가 이제 한자를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친척형이 신방과를 다녀요. 그래서 신방과는 이제 한자 같은 걸 많이 쓰니까 제 이력서를 정자로 해서 쫙 써준 거예요. 그 면접관이 저한테 뭐라냐면 이거 본인이 쓴 거 맞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거짓말로 내가 썼다고 했으면 될 텐데 큰집 형이 써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떨어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디 갔냐면 벨포르모라는 남성복 회사에 갔어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남성복을. 그래서 남성복에 대해서 어떤 기초적인 것들 많이 배웠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한 1년 정도 일했나? 많이 일을 안 했어요. 1년 정도 일하다가 섬유저널이라는 데를 봤는데 거기에 한섬이라는 회사에서 한섬이라는 회사는 타임 마인 시스템이라는 여성복을 하는 회사예요. 거기에 MD를 뽑는다고 이렇게 한 장짜리 이게 광고지가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이렇게 막 알바봉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전단 이렇게 한 페이지 면을 장식해서.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공중전화 부스 가서 연락을 했더니 뭐 이렇게 서류 저장 이렇게 뭘 가져오라고 해서 냈죠. 네. 서류 저장 통과해서 됐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어. 근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타임 마인 시스템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타임 마인 시스템의 컨셉을 잡아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두려웠던 게 아니라 재미나게 하려는 그런 의지가 더 있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에요. 패션학과를 다니다 보면 머천다이징 시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뭘 배우냐면 신규 브랜드를 호홀딩으로 해가지고 처음 환경 분석해서 나중에 옷이 나가는 데까지 추구하는 데까지 해가지고 한번 쭉 스케줄을 잡아서 맵을 잡아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학교에서 했었거든요. 그 머천다이징 시간에. 그러니까 그게 알게 되니까 그 맵을, 세 개를 맵을 잡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장도 가보고 샵 매니저들한테 매장 가서 물어보고 또 그때는 이제 카다로그라고 그래가지고 캐더럭 뭐 그런 게 나와가지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컨셉, 그 세 브랜드의 컨셉을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타임이랑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약간 커리어 공부를 위한 캐릭터예요. 그리고 시스템은 조금 모던 시크한 캐주얼 웨어고요. 그리고 마이는 뭐였냐면 그 당시엔 조금 웨딩 쪽으로 해서 예복 쪽으로 많이 치중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막 비주얼한 작업도 하고요. 뭐 매장도 해가지고 2절집 매판에다가 3개를 해가지고요. 이게 들고 갔어. 근데 그거를 이제 앞에서 브리핑을 했죠. 그랬더니 그게 잘 먹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공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잘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맵 작업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라 그러죠. 그걸 항상 갖고 있으면 그게 자기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MD는 뭐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 부서와 일을 해요. 조금씩 다 찝적돼요. 디자인실도 찝적되고 개발실, 생산부, 뭐 영업부도 다 찝적돼서 거기에 노하우를 다 알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일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연결 실전들이 많죠. 연결된 일들이. MD 쪽을 일을 하게 되면 디자인도 일을 조금 알게 되고 뭐 개발실, 그 영업부도 일을 조금씩 알게 되고요. 데이터를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보다 데이터를 많이 알고 있어요. 오너보다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MD는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디자이너랑. 디자이너는 그림을 그려서 상품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MD는 그 상품이 팔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타임이란 브랜드에서 일을 할 때 체크를 하다 보니까 티셔츠가 있었어요. 요런 포켓 있죠? 포켓이 있는 거는 판매가 잘 안 됐어요. 타임은 조금 캐릭터, 캐주얼, 커리어우먼을 위한 거라서 포켓이 있으면 조금 캐주얼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포켓을 빼니까 판매가 더 잘 됐고 그거를 디자이너와 같이 얘기하면서 풀어갔죠. 그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MD는 얘기하는 거니까 디자이너도 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 그리고 판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MD는 그런 주별로, 월별로, 연간별로 어떤 컬러, 어떤 스타일이 얼마큼 팔리는데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게 MD의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MD는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회사 전체의 자금을 관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금이냐면 생산되는 자금, 이익 같은 거, 비피점, 뭐 손익분기점 같은 것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매출을 다 관리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니저랑 똑같죠. 그 매출도 관리해 줘야 되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여러 부서와 같이 얘기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MD의 일이고요. 그럼 MD는 그런 큰 일만 하는 건가? 그것도 아니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회사에서는 이게 무자들이 딱 자르는 게 아니고 조금 타 부서와 관계 속에서 그 조그만 일도 좀 디테일한 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뭐냐면 패션 회사들은 보통 이제 1년에 2번 정도 크게 품평회를 해요. 품평회는 뭐냐면 시즌별로 옷을 한 거를 이제 백화점 매니저들을 불러서 소개하는 거죠. 디자이너가 이 MD한테 뭐라 하냐면 자기 그 패션쇼 하는데 여기 막 옷에 단 비즈 같은 거 있어요. 구슬 같은 거를 달아야 되니 갖다 달라는 거예요. 뭐 자기가 이걸 자기가 비즈를 막내 디자이너가 할 걸 자기가 왜 그렇게 하기보다 디자이너한테 그걸 하나 해줌으로써 자기가 나중에 회사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얻을 게 더 많은 거죠. 그래서 MD는 물론 이제 매출도 관리하고 어떤 데이터 속에서 여러 브랜드의 어떤 중요한 거 아까 얘기 하나 안 했는데 스케줄을 관리하는 거예요. 타임 스케줄이라고 해서 디자이너가 해야 될 디자인실 속의 스케줄, 그 생산부의 스케줄을 다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FW가 시작하려면은 이제 디자인도 나와야 되고 그 생산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스케줄이 그럼 3월 1일 날 뭐 해야 돼, 4월 초에 뭐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MD 쪽에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케줄 관리, 매출 체크, 그 어떤 데이터 분석하는 거 MD가 하는데요. 조금 이렇게 디테일한 거, 조금 아까 뭐 비유가 그랬지만 하찮은 일도 조금 해줌으로써 이렇게 같이 동료들과 일을 같이 해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MD는 그런 일을, 그런 큰 일, 그리고 작은 일, 그런 거를 같이 해주면서 어떤 브랜드의 정체적인 마케팅과 어떤 이익, 프로핏이라 그러죠. 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머천다이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패션 MD가 되면 좋은 점, 두세 가지 되는데요.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시야가 좀 넓어져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디자인을 하게 되면 디자인만 하죠. 생산만 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MD는 조금 더 찝적돼. 모든 문서를 요소 찝적되고 찝적돼야 되기 때문에 다 알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다 알아. 그러니까 조금 넓혀서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오너보다 더 많이 알아요.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매출도 더 신경을 써야 돼. 어떤 회사 사장보다 매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어떤 그런 이익적인 거를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근데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좀 마케팅적인 시각, 좀 회사를 브랜드를 넓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부서보다 많다는 거,
그게 장점일 수 있고요.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이건 큰 장점인데, MD를 해보면요, 자기가 어떤 회사? 그 어떤 조그만 회사란 거는 지금 뭐 자기가 조그만 샵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 뭐 대리점을 할 수도 있고, 어디 저기 지방 같은 데 내려가서 자기가 브랜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 MD를 해봄으로써 자기가 가격 결정이나 어떤 컨셉을 잡는 거나 어떤 브랜드를 전체 관리하는 걸 해볼 수 있죠. MD는 좀 전체적으로 보는 거니까 자기가 어떤 샵을 할 수도 있고요. 브랜드를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자기가 요새는 유행이 뭐냐면 쇼핑몰을 한다던가 패션을 굳이 떠나서도 많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같은데 자기 어떤 좋은 테이스트를 올려서 그게 좋은 비즈니스와 연결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보통 그 인스타그램 보면 자기가 좋은 호응을 얻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뭘 올려서 어떤 옷을 올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샀어요? 막 물어보면서 조금씩 이거 이렇게 사다 주다가 이제 그걸 이제 납품받게 되는 거죠, 양을. 그렇게 하면서 생산과 연결돼가지고 비즈니스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생산 노하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생산만 했나? 딴 것도 디자인도 할 수 있고 생산도 다 해본 경험이 MD 쪽에서 있으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자기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회사를 운영할 때,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MD 직업이라 할 수 있고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아까 같이 매출 같은 거. 매출이 없으면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죠. 브랜드는 매출이 인격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인격이에요. 매출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이상해요, 회사에서. 모든 게 다 이상해서 뭔가 하나 문제돼도요, 다 매출이 없으면 뭐 옷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패드가 조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한쪽이. 매출이 좋으면요, 이거 다 팔려. 이게 패드가 잘못되든 어떻든 봉지가 잘못되든 다 매출이 좋은데 매출이 없으면요,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생산부도 불려가고 디자이너실도 불려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져요. 그 매출이 인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조금은 힘들다. 그리고 조금 MD라고 되면 조금 예민해지는 것 같아. MBTI도 그런데 조금 예민해져.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대범하게 많은 데이터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하면서 좀 이렇게 성장해 가야죠. 조금씩. 너무 침체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겨내는 방법을 스스로 좀 터득하는 거.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좀 둔감해지는 표도 있어요. 너무 예민하지 말고 회사에서 오래 버틴 사람은 경험을 보니까 조금 좀 둥그렇게 사는 사람. 그 강성들이 있어요. 강성들. 뭐라 그래도 자기 잘못인데 남 탓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왜냐면 마인드가 강해요. 그러면 오늘 좀 우울해도요. 내일 또 벌떡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마인드를 없으면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중요해요. 세상 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해 주고 싶고요.